기술적으로는 한 5년, 10년 요때는 충분히 이제 배송이 올 것 같습니다. 치킨 정도는 충분히 그 드론으로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로봇 배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R2는 최대 적재 중량이 190kg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기가 가장 힘든 환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빌딩 숲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로봇이 누를 수가 없었어요. 로봇이 말하면 되잖아. 눌러주세요. 이렇게. 드론이냐, 로봇이냐. 원탑은 과연? 짜장면 시키신 분! 공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하고, 택배 시키신 분? 집에서 주문을 하면 드론이 이동하는 무인 배송의 시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드론이냐, 로봇이냐, 요것이 문제입니다. 무인 배송 시대를 이끌어갈 원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원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사업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인 배송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띄워봤는데요. 네. 이미 상용화된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널리 알려진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알려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이제 아마존, 배송 로봇과 드론을 둘 다 가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배송 로봇인 스카우트를 2019년 1월부터 활용 중에 있고요. 또 드론 배송도 이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연내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리바바가 2020년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배송 로봇 샤오만누를 출시를 해서 이제 2021년에 15개 대학에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무인 배송 시대 역시 투탑은 드론과 로봇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 우리랑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좀 열악한 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개인주택이라고 해도 마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배송을 마지막에 이제 그 착륙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배송할 수 있는 범위가 한 10km 이내인데 10km 이내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가구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도 이런 부분들이 그 확립이 된다고 하면 뭐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드론의 경우는 그렇고 로봇은 우리나라에 어떤가요? 로봇의 자율주행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도로를 공유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사고 같은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이 기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옆에 로봇이 지나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 소재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 보험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과 지상을 다니는 로봇과 열악한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인 배송이 넘어야 할 산 베스트 3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심의 빌딩 숲. 요거 왜 문제가 될까요? 드론이 날아다니기가 가장 힘든 환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빌딩 숲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드론이 이제 안전하게 날아다니려면 통신, 그러니까 전파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빌딩은 이런 전파들을 많이 가립니다. 또 이제 드론이 자기 위치를 알아서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라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GPS 신호도 이 빌딩 속에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면 GPS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 빌딩이 방어벽 같은 게 되는 그렇죠. 걸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빌딩 숲이 실제로는 바람이 무지무지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예, 그 도로도 있고. 로봇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로봇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서 다녀야 할 때 아직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 빌딩 안에 도착해서 배송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로봇이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대신 가서 이렇게 몇 층인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요? 로봇이 말하면 되잖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소프트웨어와 아예 연동을 해서 로봇이 신호를 보내서 층을 누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떤 로봇은 물리적으로 이제 기계 팔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서 몇 층인지 버튼을 딱 누른다든가.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요거는 드론에는 괜찮을 것 같은. 각각의 가정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엔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일종의 드론 우편함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드론이 빨리 갈 수 있겠다. 편하다. 그런 그리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그 세 번째도 살펴볼 텐데, 섬과 산. 사실 이제 드론이 이제 택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게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는 아프리카 아니면 뭐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처럼 이렇게 도로가 없는 데에서 많이 처음에 시도가 됐고 상용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혈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도로 같은 게 없으니까 실제로는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산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드론이 좀 유용한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배송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육지에 사시는 분들만 당일 배송이 서비스가 되는데 섬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서울이나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배송이 뭐 하루에서 이틀 걸린다. 근데 섬 같은 경우는 3, 4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걸려서 볼 때마다 와, 섬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답답하겠다. 우리는 그렇죠. 하루 배송인데 이런 생각했는데 드론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네, 이건 압도적으로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율로 따지자면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네. 로봇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자, 대한민국 무인 배송 시대의 원탑은 누가 될지 기술력이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있대요. 정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키 77cm, 50kg의 체구를 지닌 배달 로봇 딜리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호수가 보이고 경치가 좋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커피가 생각나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에는 1시 21분 도착 예정이라고 떴는데 진짜 이 시간에 도착을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우리 로봇이 출발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언제쯤 올까요? 기다리기 지루해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이동 속도는 성인 여성 걸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제가 시킨 카페에서 호수공원까지 한번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까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2분 44초 걸렸습니다. 네, 드디어 로봇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로봇이 그 카페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에 제 앞으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와, 한번 꺼내 볼게요.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현장에서 3시간을 지켜본 결과 배달 미션을 완료하기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배달 로봇이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런 게 있네 정도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일단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가는 도중에 워낙 이제 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배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꿈꾸는 라스트마일 배달 로봇의 서비스 영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더 빨리 확대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 로봇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이제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객분들에게는 새롭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너무 로고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귀엽습니다. 두 분 보셨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뭐 무인 배송 기술 또 로봇의 기술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희 뭐 세계에 가장 첨단에 있다. 다른 나라들이랑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부품들은 중국산을 많이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앞선다기보다는 가격이 저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로봇은 천천히 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고 가능성은 어떨까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돌발 상황들을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이제 더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걸 낮춰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때 사실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드론이나 로봇 배송의 경우는 그런 날씨의 영향을 받을지. 예, 뭐 드론은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이 바람입니다. 바람. 또 이제 뭐 비가 많이 와도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착륙장을 이렇게 보고 내려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고안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좀 드론이 비싸진다는 이런 단점도 있겠죠. 로봇은 드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환경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로봇의 방수 기능을 도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제 주행은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비가 오는 환경에서 주행을 하는 배송 로봇들도 있습니다. 기상 환경에서는 이제 로봇 승, 절대적 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택배 물품의 무게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뭐 작게는 요만한 먼지 같은 물건부터 크게는 또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들도 있을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드론과 로봇이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2-3kg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드론이 들 수 있는 무게는 드론 크기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비행 거리 이런 거에 달라지기는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배달되는 대부분의 택배가 5파운드, 2.5kg 이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2.5kg 정도면 드론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드론 배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로봇은 그에 반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로봇 배송이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통틀어서 로봇 배송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차도를 달릴 수 있는 로봇 배송이 있고요. 인도를 달릴 수 있는 로봇 배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를 달릴 수 있는 로봇 배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뉴로라는 곳에 R2 모델이 있는데 그 R2는 최대 적재 중량이 190kg입니다. 네. 이 네오릭스는 500kg까지 싣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로봇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까요? 어마어마하지는 않고요. 약간 경차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그 크게는 원룸 이사 정도는 가능하겠다. 근데 적재 공간이 조금 좁기는 할 것 좁아요? 같습니다. 네. 그럼 안 되겠다. 자, 지금 거리
뭐 날씨, 또 무게 뭐 이런 이야기들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어도 우리가 법과 규제의 문제가 또 남아있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에서 비행을 할 때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이 아무래도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비행이 아직은 허가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론은 모두가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날아다니면서 불법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산에서 아파트를 몰래 촬영을 한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배송을 할 때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그러면 허가를 해줄 것이냐? 배달을 받는 저는 좋지만 우리 옆집 분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드론 카메라가 또 문제였군요. 로봇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생활물류법 상에서 택배는 이륜차랑 화물차만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택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무인 배송 시대가 올 것인가? 온다면 원탑은 드론이냐 로봇이냐? 예, 그거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듣고 나니까 둘 다 너무 막상막하예요. 예. 저는 뭐 당연히 미래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생각을 안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한 5년, 10년 이때는 충분히 이제 배송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론이냐 로봇이냐 원탑은 과연?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드론하고 배송 로봇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제 아파트로 그 배달을 간다. 그러면 아파트 앞까지는 배송 로봇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드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집까지는 배달을 해주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사고가 날 일은 별로 없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내가 섬에다가 배송을 하려고 한다. 드론이 배송 로봇을 날라다 주는 겁니다. 섬에 가면 또 거기는 다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배송 로봇을 떨어뜨려 주면 이제 배송 로봇이 각각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 5년 정도면 저희가 아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대결 붙일 생각만 했는데 너무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박사님이 협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로봇이냐 드론이냐 드론이냐 로봇이냐 무인 배송 시대의 원탑은 결국 협업이 답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네요. 네.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미래 유통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주인공은 둘 다. 예, 둘 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